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도로인데요. 1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었는데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3차로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1차로까지 대각선 들어와 부딪힌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차로 차가 1차로 들어가고 저 오른쪽에 이면도로 들어온 차가 똑바로 들어오니 갑자기 와서 그냥 아이쿠. 네, 이번 사고 불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2차로 가던 차가 1차로 들어와서 그 차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 오른쪽 이면도로에 차 한 대가 승합차가 우회전에 들어왔습니다. 우회전에 들어와서 3차로 똑바로 들어서는 딱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차만 고쳐주는 걸로 하고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 안 하면 그런 100대0을 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 대달라고 하면 그러면 100대0 아닙니다. 그때는 80대 20입니다. 잘하면 90대 10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대0은 안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차에 부딪혀서 이곳저곳이 많이 아프대요. 어디가 부러진 건 아닌데 타박상도 있고 목도 좀 뻐근하고 허리도 뻐근하고 그렇답니다.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보험사에서는 대인 접수 안 하면, 즉 차만 고치는 걸로 하면 그러면은 100% 다 해주겠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치료비 대달라고 치료비 지급 보증해달라고 그러면 100대0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인 접수를 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우선 치료비 대줘야죠. 또 나중에 일 못한 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런 게 많이 나가서 승합차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물만 하면 차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200만 원 넘지 않으면 할증되지 않고 끝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나가면은 우리는 100대 못 해준다. 우리 돈 200만 원 밑으로만 나가면은 차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200만 원 넘지 않게만 나가면 100대 해주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면은 치료비 대주고 위자료 대주고 그럴 때는 100대0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100대0이면 100대0이고 90대 10이면 90대 10이지. 조건부 100대0?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났을 그 당시에 100대0은 100대0이고요. 80대 20은 80대 20인 겁니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녹색실에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저 앞에는 공사 중입니다. 백대인이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에서 승합차가 좀 빠르게 나옵니다. 빠르게 나오더니 그냥 3차로 들어왔어요. 3차로 똑바로 들어왔는데 이 차가 갑자기 이때 2차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는 1차로에는 불박차 있고 그 앞에 또 검은 차 있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들등이 보이죠. 승합차가 2차로를 밟을 때 그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나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이때 여기서 밟죠. 밟고 사고 날 때까지 불과 1초. 불과 1초인데 피할 수 있나요? 피하려면 나도 핸들을 돌려갖고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중앙선 넘어가면은 또 맞은편에서 차들과의 사고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불박차로서는 으악 하고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 부딪히고 결국 불박차로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차가 저렇게 갑자기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은 3차로에 뜬 차가 1차로에 들어오는데 1초밖에 안 걸렸어요. 1초 만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차가 3차로에서 꺾기 직전에 내가 브레이크를 아무리 빨리 잡는다 하더라도 그 차가 와서 날 때리면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1차로에 들어올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승합차가 우회전했죠. 이면도로에서 3차로 들어왔죠. 3차로 들어와서 가려고 그랬더니 앞에 공사적으로 막혀 있어요. 2차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앞차 천천히 가요. 이러면 그대로 받겠다. 들이받겠다. 그러니까 2차로 차를 들이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확 풀었는데
그때 1차로에 불박차 있는 것을 상대차는 신경을 못 쓴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 1차로 잘 가고 있었는데 3차로 차가 3차로 똑바로 돼 있다가 갑자기 2차로 거기서 다시 1차로까지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게다가 불박차 운전자는 3차로가 막혀 있는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 보여요. 상대차가 설령 깜빡이 켰다 해도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걸 예상할 수 없죠.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대인 접수를 하든 안 하든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삼거리입니다. 불박차는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왼쪽에서 좌회전에 나오는 차, 불박차가 먼저 교차를 통과하는데 좌회전에 나온 차가 그대로 달려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죠. 네,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내중앙선 없습니다. 저 차가 오더니 거의 다 빠져나가는 불박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나는 직진이고 상대차는 좌회전이다. 직진 대 좌회전, 직진차가 우선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내가 빠져나가는데 내 뒤를 때렸으니까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편 보험사, 즉 좌회전한 차의 보험사는 에이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데 이번 사고는 네 저희가 70대 30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박차에게도 30%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우선권 있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갔고 이미 빠져나가는데 뒤쫓아서 때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바로 나한테 잘못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는 에이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보험사에서는 뭘 근거로 하는 걸까요? 보험사 말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대 0은 드뭅니다. 100대 0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 있는 차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천천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있을 때는 나는 진행신호, 상대는 빨간불. 그럼 상대가 빨간불에 멈출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신호를 믿고 가는 거죠. 신뢰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이 없어요. 빨간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면 그 자리에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천천히 가야 내가 우선권이 있어 지나가려는 상대차가 그냥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럼 내가 멈춰야죠. 상대에게 빵! 들어오지 마! 내가 우선권이야!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들어오면 그럼 멈추려면 내가 미리 서행하고 있어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럴 땐 어느 쪽에서 어떤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 다시 보시죠. 신호등이 없는 조그만 미니 상거리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차들이 쭈르륵 배치되어 있죠. 왼쪽에 좀 상거리인데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좀 물건 같은 게 쌓여 있어서 왼쪽이 안 보입니다. 왼쪽이 뻥 뚫려 있으면은 저기 차가 오는구나, 차가 안 오는구나 알 수 있겠지만 뭔가가 물건이 있어서 특히 건물 또는
자동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라든가 그러면 왼쪽이 안 보이죠. 왼쪽 안 보일 때 어떤 차가 쫙 달려올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쫙 달려올 수도 있어요. 미리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혹시 뭐가 오나 안 오나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교차로 네모 박스를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 네모 박스 앞에 일시정지해야 돼요. 그런데 불박차 일시정지했나요? 보시죠. 불박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던 차 그대로 달려서 들이받습니다. 상대차가 언제 보일까요? 상대차가 여기서 보이죠. 여기서 보이는데 내가 직진이니까 내가 우선권이다. 저 차는 여기 삼거리죠. 직진을 못해요. 직진 못하는 삼거리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회전이면은 내 옆에 공간이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좌회전이면은 나랑 같은 쪽으로 가야 돼요. 좌회전 들어올 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 차가 멈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는 없습니다. 만약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내가 내 신호를 받고 녹색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가 빨간불에 들어왔으면 그때 빨간불이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너 왜 들어왔느냐? 왜 신호 위반했느냐? 그래서 100대 0이지만 이곳은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상대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 때문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 그리고 왼쪽이 안 보일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불박차는 일시정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상대차가 보일 때 일시정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죠? 여기에 멈췄더라면 저쪽에 불빛 보이죠? 여기서 잠시 멈췄더라면 내가 멈추면 상대도 멈추겠죠? 내 직진할 차니까. 상대 멈추는 거 보고 갔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근데 불박차는 멈추지 않고 들어갑니다. 물론 상대차가 양보해야 돼요. 근데 양보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양보 안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잠깐 섰더라면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갈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빵 해서 상대가 쓰는 걸 보고 지나갔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불박차의 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꼬투리 법원에서는 20 내지 3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가 우선권 있고 서행하면서 지나갔지만 그러나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은 그 아쉬움. 전체적으로 불박차에게 20 내지 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좌회전차 70, 불박차 30 또는 80대 20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없고 차선도 없는 주택가, 상가, 생활도로, 즉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횡단보도 설치되는 곳을 막 지나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들어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불박차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왼쪽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요.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자전거 탄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자전거도 차인데 이건 차 대 차 사고죠.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자전거 훨씬 더 잘못한 거죠. 내가 피해자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아하 이거는요. 차 대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돼서 무조건 차가 잘못한 거예요.
차가 모든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되고요. 과실비율은 자동차가 80, 자전거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곳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지요? 앞에 가는 차 왜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는데요? 왼쪽엔 차들이 쭈르륵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못 피하죠. 자전거가 미리 보였으면 피할 수 있겠지만 미리 보이지 않았어요. 주차된 차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보이는 순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순간 으악 하면서 부딪히게 되죠.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난 불가항력이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어떤 운전자도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피할 수 없었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의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어야 그래야 100대 0입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이곳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죠. 또 자전거 다니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죠. 뭔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뻥 뚫려서 주차된 차들이 없다. 그리고 저 앞에 횡단보도 조그만 게 있다. 그리고 양쪽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었다. 그럼 그냥 가도 돼요. 하지만 주차된 차들이 쭈르륵 있어요. 주차된 차에 가려서 횡단보도가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쪽에서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툭 뛰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것은 첫째가 속도를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때는 섰다 가야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될 의무는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무조건 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면 앞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그때 서야 되죠.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을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섰다 가야죠. 안 서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조심하라고, 일시정지하라고 그렇게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 현장 횡단보도가 얼만큼 보이죠? 반밖에 안 보입니다. 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반쪽, 즉 주차된 차들에 의해서 가려진 반쪽, 거기 사람이 건너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에 대비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잠깐 서서 사람이 있나 없나? 없구나. 그랬을 때 건넜어야 돼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 일시정지 했나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안 했죠. 물론 그 앞에 가는 차도 일시정지 안 했어요. 저 차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기 잠깐 섰더라면 요 왼쪽에 있는 차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 잠깐 섰더라면 그랬으면 저 사람 자전거 타고 나온 사람 그냥 보낼 수 있었죠. 자전거 탄 사람인데 제가 왜 보행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차가 지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후다닥 뛰어들어서 부딪힌 거나 자전거가 쑥 나서 부딪힌 거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행자를 먼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저 학생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가 올지도 모르는데 후다닥 뛰어나왔다. 그랬다 그러면 뛰어나온 사람이 잘못 20%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끌지 않고 자전거 타고 건넜어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더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자전거를 버리고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타고 있으면 내가 얼른 뛰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건등보다 자전거가 더 빠르게 가죠. 걷다가는 탁 멈출 수도 있지만 자전거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10 내지 20% 더 잘못했다고 평가됩니다.
보행자보다 자전거를 타고 걷는 사람은 10 내지 20%더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70, 자전거 30 또는 60대 4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 통영 갔을 때 여기 병원 갔잖아, 아빠. 오빠 왜 그래? 아니야, 이쪽 튀어. 왜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차로는 좌회전, 하나의 차로는 우회전, 즉 1차로, 2차로는 좌회전할 수 있고요. 3차로는 우회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블박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가는데 그런데 1차로에서 좌회전한 듯 하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 꺾고 들어온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한 대씩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차가 있으니까 블박차는 앞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요. 앞에 차들이 좌회전해 갑니다. 저 앞에 트럭도 가고요. 또 앞차도 가고요. 서서히 가는데 이곳 정선을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니까 차로가 넓어집니다. 블박차 2차로 들어가죠. 차로가 3개로 넓어졌는데요. 좌회전하는데요. 갑자기 저 차가 아이고 사고 나고서 한참 지나도록 계속해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 처음에는 차로가 하나였어요. 앞에 차가 서 있고요. 블박차는 차로가 하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지나니까 정지선 지나고 횡단보도 지나니까 좌회전 차로가 2개로 늘어났어요. 두 번째 차로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박차가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서 블박차가 빠른 게 아니고요. 앞차가 느려서 블박차가 그 차보다 먼저 지나치려고 막 하는 순간 갑자기 들어옵니다. 상대차는 우회전했어야 되는데 좌회전 차로로 들어오다가 뒤늦게 우회전 차로로 나가려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블박차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상대편 차 오른쪽 깜빡이를 키면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1차로도 좌회전 차로, 2차로도 좌회전 차로 내가 쫙 나가려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나는 빵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브레이크 밟을 여유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이죠. 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상대편 차 운전자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차를 못 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보험사 직원을 만나더니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상대도 방어운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지. 왜 2차로로 왔어요? 왜 2차로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블박차가 방어운전을 못한 걸까요? 그리고 상대차 뒤를 따라가지 않고 2차로로 좌회전하려 한 거 그게 잘못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상대차가 들어올 때 과연 블박차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앞차를 따라가다가 차로 넓어지죠. 그래서 2차로 들어갑니다. 상대차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갑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 상대차가 깜빡이 킨과 동시에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초 걸릴까요? 상대차 깜빡이 킬 때 상대차가 바로 이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겨우 1초 조금 더 걸릴까요? 블박차가 멈춰 보지만 그 차가 때리는 거죠.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차 깜빡이 켰을 때 블박차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나가는 중이에요. 상대차로 오른쪽 꺾으려고 속도가 떨어져 있는 중이고요. 블박차 나가는 중이고 그 차 꺾어 들어오고 피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잡아 멈춰 보지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블박차가 더 빨리 밟아갖고 앞으로 더 빨리 갔어야 될까요? 그 차가 들어오면 브레이크 밟는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오히려 더 빨리 갔으면 사고 안 날 수도 있다. 왜 빨리 안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블박차는 위험하니까 브레이크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블박차가 빵 해줬으면 상대차가 안 돌았을 수 있는데 왜 빵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잡음과 동시에 빵 할 수 있나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이에요. 빵 하지 않고 브레이크 잡은 거, 그것을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빵 경적을 올려줬다 하더라도 상대차는 이미 꺾어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차가 빵 소리를 듣고 그리고 브레이크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0.7초 내지 1초. 그동안에 이미 사고는 나는 거죠. 따라서 상대차가 거의 불박차 옆으로 오는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차가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올 것에 대비를 했어야 되나요? 1차로 좌회전차로, 2차로 좌회전차로, 3차로 우회전차로예요. 우회전하려면 미리 오른쪽으로 붙었어야 되죠. 1차로 가던 차가 아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꺾고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 그게 바로 100대 0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지만 혹시 불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차가 가고 있죠. 불박차 뒤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박차가 2차로 넘어가죠.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왜 횡단보도에서 2차로 넘어갔느냐? 횡단보도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횡단보도에서 2차로 넘어간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에 진로 변경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어요. 정지선이 있지만 거기는 차로가 하나였습니다. 즉 불박차가 오른쪽 두 번째 차로 넘어갈 때 진로 변경 금지선이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혹시 꼬투리를 잡아본다면 불박차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럼 한 줄 쪼르륵 좌회전해야죠. 왜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랬나요? 하지만 불박차가 상대차를 추월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추월이 아니고 불박차는 비어있는 차로로 단순한 차로 변경이에요. 쭉 2차로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저 앞에 보면 트럭도 2차로로 해서 갔어요. 한 줄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좌회전차가 하나뿐이었다면 한 줄로 줄줄이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먼저 가려고 했느냐?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곳 사고 현장은 1차로도 좌회전, 2차로도 좌회전, 하나의 차로였다가 차로가 넓어졌어요. 좌회전 2개 차로, 우회전 하나 차로. 불박차는 비어있는 대로 간 겁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상대차가 우회전하려면 미리 우측으로 들어갔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좌회전이 아니다, 우회전해야 된다. 알았으면 깜빡이 치고 오른쪽을 확인해서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 상대차는 여기 아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치니까 동시에 머리를 뒤밀었어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 앞에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30m는 아니라더라도 깜빡이 켜서 뒷차에게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라는 예고편을 준 다음에 그리고 직접 오른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죠.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에게는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불박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깜빡이 킨과 동시에 들어온 상대차의 100% 잘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턴은 유턴 가능 구역에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유턴할 수 있는 시기에 해야 되죠. 보통 좌회전 시, 보행자 신호 시, 적신호 시 이럴 때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 표지판은 붙어 있어요. 유턴 구역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유턴해야 될지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유턴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서 유턴하다가 사고 나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또 신호등이 있는데요.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버스 기다리던 학생도 다칠 뻔했습니다. 불박차는 교차로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대로 가고 있었죠.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 3차로 쪽에 있던 차가 2차로 들어오더니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유턴하다 사고 났습니다. 영상 다시 보실까요? 불박차 정상대로 가고 있고요. 앞에 신호등 차량 진행 신호, 직진 신호인데 저 3차로에 들어온 차가 아이쿠. 상대차가 좀 기네요. 일반 승용차보다 깁니다. SUV 차량이. 버스보단 작지만은 그래도 승용차보다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못 돌아져서 2차로부터 꺾어갖고 길을 가로막고 불박차는 그 차를 피하지 못해 부딪혔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교차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유턴하려고 그러면 내가 갈 길은 남겨둬야지 길을 완전히 다 가로막으면 나는 도망갈 데가 없다. 당연히 100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아이고 100대 0은 아닙니다. 아니 왜 100대 0이 아니에요. 나는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유턴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시 유턴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상시 유턴은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신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80대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호 위반이 아닌 것은 맞아요. 상시 유턴은 어느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조심해서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진 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시 유턴은 직진 신호든 좌회전 신호든 빨간 신호든 어느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anytime, 상시, always, anytime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신호에나 유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유턴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차가 오고 있잖아요. 교차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꺾으면 사고 나죠.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차들이 안 올 때 그때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시 유턴이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애니타임이 아니에요. 안전할 때 하는 겁니다. 제일 N쪽에서 중앙선에 가까운 N쪽 차선에 붙어 서 있다가 안전할 때 유턴 구역선에서 천천히 돌아야 되죠. 불박차가 바로 달려오고 있는데 교차로에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들어가겠죠. 유턴은 좌회전을 2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꺾고 또 한 번 꺾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가 없고 안전할 때 해야 되는데 차가 달릴 때 쑥 들어왔어요. 불박차는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는 내 신호를 보고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갈 땐 유턴차가 없었어요. 상대차는 3차로 2차로 막 들어오던 그때요. 당연히 상대차가 유턴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직진한 내 차가 있으니까 신호에 따른 차가 있으니까 멈췄다가 차 없을 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는 서행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신호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이미 어떤 차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교차로 들어가던 중에는 조심할 수가 없어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여기서 교차로에 이미 있대. 정지선을 밟을 때 상대차는 어디 있나요? 이제 아직 2차로에 있어요. 그리고 직진한 차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흰색 차에 가려서. 저 차가 유턴을 하려면 일단 1차로 쪽으로 들어와서 안전할 때 돌아야 되겠죠? 불박차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미 횡단보도를 밟았어요. 정지선 지났어요. 근데 저 차는 아직까지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불박차 여기까지 왔을 때 교차를 반 이상 건너왔을 때 아직 중앙선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불박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너무 가까워요. 불박차가 이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은 이미 늦은 거죠. 결국
불박차로서는 상대차가 저렇게 무모하게 유턴할 것을 예상도 못했고요. 내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불박차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상시 유턴 구역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신호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비는 100대 0입니다.